자, 유튜브의 책 뒷부분에 보면 뭐 제안서, 이게 사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제안서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이런 유튜브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보면 기획자가 되어라. 그래서 연기자가 아닌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획서를 한번 써보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획서가 뭔지, 기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기획서가 뭔지부터 공부하는 것, 뭐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제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서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유튜버가 된다면 어떠한 유튜버가 될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획해 보는 일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획서를 검토해 주면 됩니다. 하나는, 자, 주성이가 기획안을 제출한 사람이면 나머지 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이른바 그 구독자. 여러분이 구독자 입장에서 만약에 주성이의 유튜브가 뜬다. 그럼 여러분이 구독, 뭐 좋아요, 뭐 이거를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획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있지, 그 뭐지? 뭐 갑자기 안테나, 그다음에 음. 뭐 그 YG 뭐 이런 데가 있잖아. 그 네. 기획사. 네. 여러분들이 기획사 대표야. 그래서 주성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이 기획사에 나를 뭐에 스카우트 해주세요. 내가 좋은 유튜브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고 얘가 기획안을 발표한 거야. 그러면 서윤이, 승현이, 동아가 돈을 투자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주성이의 그 아이디어, 기획 아이디어를 살려서 그걸 정말로 유튜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할 건지, 패스. 반려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사업가 입장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그 사업성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드는지 그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주성이한테 투자해서 이것들을 사업화 시킬 건지 아니라는, 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라면, 그러면 이제 그 기획안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정말 먹힐 만한 아이디어인가, 유튜브로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또 반면에 뭐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흥미나 필요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가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어떤 갖고 있는 그 사업성, 그다음에 그 계획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가, 얼마나 치밀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가 좀 돼? 네. 그러면 우선 주성이가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읽으면 돼요. 아, 해외 노래를 추천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컨텐츠가 끊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선택했고, 목적은 많은 부와 명성. 목표는 1000명 이상의 구독자와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을 원했고, 어,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일주일에 2번 해외 노래 자막까지 추가된 영상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화부터 평가. 간단하고 일단 해외 노래를 추천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해외 노래를 추천하는 유튜버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일단 제 입장으로는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목표를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 목표가 크다,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윤이. 일단 저는 일단 해외 노래를 이렇게 추천해서 음악을 이제 명곡을 찾고 그에 대해서 즐겨 듣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노래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승현이. 그 계획을 잘 짜서 이제 약간 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서 이제 그 글에 그 글이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빠져야 될 문장이 있지.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성이가 뭐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만 이것들이 이 기획안이 채택될 목적이라면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라는 글들은 굳이 이것들이 채택해 달라는 어떤 그런 열망을 표시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거리가 먼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솔직하게 그냥 다 드러내야 된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솔직하다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노출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생략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성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다른 글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솔직하게 글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내가 이 글을 도대체 왜 쓰려고 하는지 그 글을 쓰는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뭐 여기를 진학하게 된 동기. 그럼 솔직하게 쓰면 여러분이 뭐라고 써? 엄마가 가라 해서. 그게 사실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엄마가 가라 해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야, 이놈 참 솔직한 놈이네 라고 평가를 할 건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냐 어떨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다고 엄마가 가라 해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래서 그 촉발점 시작점은 엄마가 가라게 해서 간 게 맞아. 근데 엄마가 가라게 해서 갔는데 들어보니 여러분도 나름 동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지원한 거 아니야. 그걸 찾았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 해서 갔지만 그걸 보니 거기에 뭐 내가 원하는 뭐가 있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거를 자기 동기화 시키라는 거예요. 자, 독서감상문도 마찬가지야. 독서감상문 여러분 쓸 때 뭘 많이 쓰는 경우가 있냐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 특히 우리나라 독서감상문 그 쓰기에 보면은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뭐 꼭 써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쌤도 많아. 쌤 개인적으로는 그거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특히 책을 읽게 된 동기를 그때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써도 돼. 근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숙제라서. 뭐 우연히 뭐 눈에 띄어서 뭐 이런 그 하나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안 쓰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야. 숙제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됐어. 근데 하필 왜 그 책이었냐는 얘기야. 읽다 보면 그 책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을 해서 이것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순서 바꾸기를 하라는 거야. 순서 바꾸기를. 내가 시작한 동기는 뭔데? 숙제라서 했지만 그거였던 그 가치를 뒤늦게 발견했지만 그 뒤늦게 발견한 가치를 앞에 땡겨다 쓰라는 거야. 그리고 숙제라서라는 얘기는 누락, 생략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생략과 순서 바꾸기도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뭐 좋게 말하면 편집, 뭐
효과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경계가 좀 이렇게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들이 설득에 도움이 되겠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서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모순된 게 좀 있지 않아? 모순된 거. 모순까지는 아닌가? 자, 1000명 이상의 구독자,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의 수익 창출의 조건인데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수익 창출의 무슨 조건이야? 최소. 최소. 최소 조건이야. 이때부터 광고가 붙어갖고 자기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야. 자, 그런데 최소 조건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 음. 많은 부와 명성이 가능할까?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번다. 요거하고 또 요거는 또 두 개가 또 뭐해? 같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지. 근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또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요게 최소 조건인데 이렇게 하면 네가 1000명 이상의 구독자의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너가 한 달에 10,000원 벌까 말까야. 이러면. 그 실제로 현재 유튜버들 상당수가 1년에 10만 원 미만도 못 벌어. 1년에. 근데 이 많은 부와 명성에서 이게 주성이가 생각하는 많은 부와 명성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두성 같은 사람은 뭐 한 해에 몇십억씩 벌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몇십억씩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상위 0. 몇 프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구독자 몇십만에서 몇백만 구독자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00명 이상의 구독자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가지고는 어쨌든 그 부분들이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 기획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라던가 아니면 빠져있는 부분이 없어? 보면 이대로만 이렇게 하면은 일이 될 것 같아? 디테일한 것들? 뭐라고 동호야? 디테일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 어떤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 어느 부분에서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올릴 건지. 뭐라고? 어떻게 어, 올릴 건지, 어떻게 네. 올릴 건지. 일주일에 2번 해외 노래 자막까지 추가된 영상을 올릴 거다. 뭐 이걸 더 자세히 올려야 돼. 자세히 써야 된다. 또, 음. 자, 너네들 이거 생각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거 걸리지 않아? 해외 요즘에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야? 해외 노래? 뭐라고? 저작권? 저작권 문제에서 이 저작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주성아, 해외 노래 자막을 올리는 경우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 그건 안 찾아봐서. 뭐라고? 그거는 안 찾아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한다고. 네가 기획서 이렇게 제출하면 요거 법적인 문제 알아봤냐? 그럼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하고 그냥 바로 기획서 던져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만약에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지. 또, 자, 단지 컨텐츠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외 노래를 추천한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이른바 시장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 시장. 시장 시장 분석. 분석. 시장 분석이 뭘까? 그 이번 연도에는 뭐가 더 유행하고 그러니까 요즘 유행? 트렌드. 음. 우선 해외 노래를 추천한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음. 이 해외 노래를 추천한 유튜브에서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는 얘기. 대상. 타겟팅. 누구를 타겟팅할 거냐는 얘기야. 그럼 해외 노래를 추천한다고 할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자국 국민이잖아. 자국 국민 중에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60대 이상이냐, 청소년이냐,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그 대상, 전연령층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에서 대상이 지금 뭐 한 거야?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대상 중에 해외 노래를 뭐 할 사람? 들을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의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먹을거리를 뭐 이렇게 판매하려고 그래. 그 먹거리를 판매한다 했을 때 그거를 먹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하느냐? 있느냐. 어? 사람들이 치킨집을 주로 하는 이유가 뭐야? 치킨집을 제일 많이 여는 이유가 치킨을 많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하니까.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치킨 가게를 열었을 때 치킨을 먹을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치킨 가게를 열만 하다는 거야. 하지만 치킨 가게는 문제가 뭐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평가할 때 얘기했었는데 현재 상황, 그러니까 경쟁자 분석, 현재 해외 노래를 추천하는 유튜브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컨셉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다라면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주성이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그리고 해외 노래를 추천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야? 추천의 뭐 기준, 추천의 방법, 뭘 기준으로 추천할 거냐는 얘기야. 어떻게 그 추천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네가 걸러낼 거냐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없다는 거야? 계획 이런 것들을 네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해외 노래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추천할 거냐. 그리고 이 해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 추천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낄 거냐.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낄 거냐라는 부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독자가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수요조사. 다른 말로 그 수요조사라고 하는데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사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몇 가지 그 현황, 해외 노래의 어떤 그런 현황, 현재 해외 노래가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들,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그 음악 시장, 아까 누가 트렌드 얘기했는데 음악 시장의 어떤 그런 트렌드, 어쨌든 음악 시장과 관련돼서 현재 요 근래 가장 눈에 띈 건 뭐였어? 우리나라 음악 시장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선생님이 잘 모르는데 요 근래 어쨌든 가장 큰 변화는 뭐였어? 몇 년 사이에. BTS. 물론 BTS도 크고 우리나라 자체도 그걸 봤을 때 그 트롯이 사실은 그전에는 올드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이나 좋아하는 게 트롯이었잖아. 물론 지금도 이제 트롯이 그 뭐야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긴 하나 트롯이 상당히 많이 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트롯은 옛날에 좀 이렇게 한물 간 이런 그 마이너리그였어, 마이너리그. 근데 이 트롯 자체가 요즘에는 뭐야? 상당히 메이저로 그 트롯 가수들이 상당히 인기를 구가하는 어떤 그런 현재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팝송이 상당히 그 유행하고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줬었어. 근데 지금은 빌보드 차트가 빌보드 차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요즘에 우리가 빌보드 차트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BTS나 한국의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 빌보드 차트에 곡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오진 않잖아. 대중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런 분석들 이런 내용들이 더 조사가 되고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성이 기획서의 또 하나는 이른바 그 가독성이라고 그러는데 눈에 띄게 한눈에 쑥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문장들만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어떤 그 체계성들을 가지고 눈에 쑥 들어온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처음 썼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혹시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주성이가 뭐야 고민해야 될 부분들, 개선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윤이가 2등이었나? 네. 서윤이. 아, 첫 번째로 채널 이름을 정하자면 PIANO로 정할 것이다. 뜻으로는 이 발음을 영어로 바꾸면 피아노라고 나오는 피아노 채널이다. 두 번째로 채널 프로필과 소개를 정할 것이다. 배경은 피아노가 정확히 나온 사진이나 검정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색깔 배경 아니면 직접 캐릭터를 그려 피아노를 나타낼 것이다. 채널 소개는 피아노로 무슨 장르를 치는지 그리고 원하는 곡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메일 아이디를 적어 놓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피아노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씩 올릴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영상을 편집해 올릴 것이다. 크리스마스나 할로윈처럼 특별한 공휴일이 된다면 그에 맞는 음악 커버 영상을 올리거나 내가 친 커버곡을 배경음악으로 깔고 그날만큼은 피아노 커버 대신 다른 활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꾸미거나 자작곡을 만들거나 악보를 꾸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이다. 이벤트는 상황이 됐을 때 그분의 동의를 받고 뽑힌 구독자분 한 명과 같이 방송하며 그분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승현이. 그 되게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서 되게 약간 그 글 자체가 되게 좋았습니다. 당연히. 주성이. 저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서 좋았고, 저는 생각 못한 뭐 채널 명이나 채널 프로필 아니면 뭐 특별한 공휴일이나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적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 그 일단 채널 명이랑 그리고 채널 어떻게 그 프로필 같은 거를 할 건지 생각한 것도 구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상업적으로는 조금 그 아이디어가 많은 상업적으로 조금 그쪽으로는 좀 살짝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자, 상업적으로 부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목표치 얼마? 얼마를 아니 어, 잠깐만요. 말이 꼬였어요. 그 그건 언제 이렇게 그 영상을 올릴 건지에 대한 저기 있구나. 아무튼 그 상업적으로 살짝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니야? 뭐 돈을 얼마 벌 거고 구독자는 몇 명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그런 거 네. 자, 서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서 그동안 우리가 글을 쓴 것들이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또는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형식에 맞춰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이유는 한눈에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쓰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줄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사고의 연속, 흐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렇게 긍정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가독성, 눈에 휙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윤이가 문단 구별도 거의 뭐해라서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서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서라는 부분들에서 서윤이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주성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겉에 뼈대만 이렇게 했다라면 서윤이 같은 경우 오히려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결정해도 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획서는 이런 뭐 이런 디테일까지 이제 가지면 좋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나아갈 방향, 큰 틀의 제시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고 그 기회가 이제 확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라는 거야? 세세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후에 이제 향후에 채워나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먼저 앞에 전체적인 큰 틀이 제시가 되고 그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서 세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채워가야 되는. 그래서 기획서는 그 나무로 말하면 큰 줄기가 기획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잔가지,
뭐 꽃 피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런 세부 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 특정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소윤이 같은 경우에도 요런 그 피아노 채널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그 피아노 채널의 그 상황, 이런 유사한 어떤 그런 채널이 있는지, 뭐를 너가 경쟁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삼아야 하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목표점. 아까 이제 주성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목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목표점들 이런 점들이 이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서윤이 채널이 갖고 있는 경쟁력, 어떤 점에서 서윤이 채널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차별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너의 성공의 요인들을 어필을 할 때 그 부분들이 인정받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만드는 주체, 그리고 그 주체의 역량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뭐 공휴일이나 어떻게 할 거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는 동안에 필요한 시간,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마련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실성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현이. 어, 네. 시작할게요. 유튜브 수익 창출을 위한 기획안. 프로젝트명 유튜브 수익 창출. 프로젝트 시행 목적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발맞춰 진보하기 위해 이 기획안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 방안은 게임 공략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들의 게임에 대한 지식 향상 및 기깔나는 편집으로 시청자들의 시간을 탈취하고 만약 이 방안이 먹힐 경우 약 3년간 이 컨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합니다. 프로젝트 팀 운영 계획은 기획자, 기획자가 이제 유튜버고 편집자, 생방송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병, 스트레스, 빚더미, 유튜브 수익,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초기에 1년, 3년 후 예산 추산했습니다. 추후 예산이 증가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에는 초기 3년 3명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소요액은 약 1271억 120만 1759.6원입니다. 이후에 삭감되거나 삭감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제한 및 요구사항은 유튜브 운영 방침에 따라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2개월간 올린 영상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어야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불화가 쌓일 경우 임금 계약이 뒤틀려 예산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주성이. 되게 구체적이었던 것 같고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소요 예산은 어떻게 정해진 건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실제 서울시 원룸 집값, 세금, 보험료, 이제 노동자, 임금, 그다음 전기세, 물값, 식비, 외식비, 그 식수비 등등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고려를 해갖고 이제 1271억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아.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구체적이고 뭔가 기획서 같은 느낌이 나는 글이고요.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했다는 것과 그 되게 조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일단 되게 구체적이었고 또 되게 목표도 확실하게 나타난 것 같고 소요 예산까지 되게 정확하게 나타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도 아까 이제 그 서윤이가 줄글로 썼던 데 비해서 승현이가 이렇게 구조화시켜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뭐만 붙여줘도 아, 띄어쓰기만 하고 숫자만 붙여줘도 훨씬 더 이제 뭐라는 거야? 낫겠지.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명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해? 빼고 아, 그냥 시행 목적, 개요 및 추진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써도 4번 운영 계획 뭐 이런 식으로 5번 시행 얻을 수 있는 이유. 그래서 계속 뭐 되는 얘기든 반복되는 얘기는 뭐 해라? 빼라. 그리고 뭐 한 줄씩 줄만 이렇게 띄워줘도 아까보다 보기가 훨씬 더 뭐해? 편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요런 표현들. 기깔나는 편집으로 탈취하고 먹힐 경우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걸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한 이유가 뭘까? 뭐 아이, 자칫 잘못 쓰면은 범죄. 응? 범죄? 자, 승현이 보고 승현이 같은 그 청소년들한테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어른들이 혀를 찌릿하면서 그 게임들 많이 한 탓이야. 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승현이가 이런 그 기획서를 쓰면서 이런 기깔나는 탈취하고 먹힐 경우 이런 표현을 뭐 하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어? 게임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어른들이 편견을 갖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요. 이 근거가. 즉 이런 뭐 탈취한다, 먹힌다, 뭐 기깔난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뭐 게임하다가 막 애들하고 애들 사이에 물론 뭐 더 심한 욕설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좀 이렇게 뭐야 그뭐 말에도 품격, 품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그 막말 가까이 너무 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이고 표현이란 얘기지. 이해가? 네, 근데 이제 이런 기획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기 때문에 공식성을 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품격 있는 점잖은 공식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죽은 언어, 뻔한 언어 이런 거를 쓰면 창의성이 발현되지 못한다. 그 날것, 생생함 그대로의 것들이 나타날 때 오히려 그런 그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난다. 그랬더니 용어 사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러한 경우는 뭐고? 역시 소수고. 다수였던 그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별로 뭐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이 이익이라고 해놓고 자, 뜨거운 관심 가지는 이익이 알겠는데 이게 이익이야? 지병, 스트레스, 빚더미 이게 이익이야? 압박감 이게 이익이야? 승현아? 아니, 승현아. 아니요. 그러면 이걸 이익이라고 쓴 이유가 뭐야? 저걸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익이라고 이제 잘못 썼어요. 근데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뜨거운 관심과 수익 이것까지는 이제 뭐야? 이익이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 주의할 점, 뭐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그 항목들을 뭐해? 나눠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인원 참여 인원 해놓고 임금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것도 좀 제목하고 내용하고 뭐야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오히려 프로젝트 참여 인원 여기서 네가 썼잖아. 운영 계획 이거 운영 계획이라고 해놓고서는 참여 인원을 썼고 그래서 요 4번 제목과 이 7번 7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여야 되고 합쳐져야 되고 그 이름도 제목도 그 내용에 뭐하게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성이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3년 동안 3명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면 자 우리가 수학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명이면 결국은 그 뭐야 1년에 한 명당 1270억 1270억이면 한 그거를 425. 어? 9로 나누면 얼마야? 9로 나누면
14, 아니 145? 아니 145 정도 아닌가? 105 저는 거의 한 아, 140, 135, 145 되겠네. 네. 그러면 1년에 한 사람한테 1년에 1인에게 13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집 하나 만드는데 1년에 한 사람한테 130억을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얻길래 그럼 아마 이 누구지? 유튜브의 신 이 대도서관도 망할걸?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 이게 무조건 임금 계산만 한 게 아니라 어. 임금이 이제 비율이 그쪽에 있으면 0.0 몇 퍼센트고 이제 제가 막 생각해 본 게 뭐 나는 뭐 컨텐츠를 한다 그러면은 집값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1,200원이 나온 거예요. 집값까지 다 더해서. 근데 집값 같은 경우를 네가 다 더한다고 했을 때 그 계산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집을 사주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 집을 네가 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집이 아니 10, 예를 들면 서울의 집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 전세를 들어간다. 어? 그럼 전세가 뭐 6억이다. 뭐 7억이다. 네. 라고 하면 7억에 대한 이자율이 요즘은 뭐 한 3%다. 뭐 4%다. 4%면 7억에 대한 4% 이자율이면 얼마야? 2,800만 원인가? 7억에 4%면 2,800만 원 맞니? 아마요? 2,800만 원이고 이걸 12로 나누면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 값이 그 집값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가 월급 따로 주고 집값 따로 줘? 월급 받으면 월급 갖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자기 집을 얻어 사는 거지. 승현이 너 그 부모님 직장 다니시는데 뭐야 월급 나오고 따로 집값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와? 아니, 그게 어, 뭐냐면요. 그, 일단은 이 월급만 주고 직원들은 이제 음, 자기가 막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음, 아니, 아니, 1도 없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다 가진 걸로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음.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뭐하라는 거야? 터무니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야 게임 공략 유튜브를 통한 시청자들의 게임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해서 그럼 게임 유튜브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역시 그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뭘 얻을 수 있는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얘기가 되고 그 수익이 얻을 수 있는지 부분들에서 예산이 얼마큼 들 거다라는 부분들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승현이 글에는 뭐가 없는 거야.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면서 나가는 돈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라면 그리고 이 나가는 돈의 규모가 아주 그냥 뭐야 한 사람당 100 몇 억이면 이거는 거의 뭐 그 우주 개발 정도의 우주 개발자들의 소요되는 비용에 준하는 뭐 오히려 비용보다 높은 그 정도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누가 투자를 하겠나 투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불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라는 거지. 이때부터 뭐 10,000원을 벌지 10만 원을 벌지 모른다는 거지. 어? 자,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금 보면은 사업 계획서처럼 사업을 기획하는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게임 공략 유튜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서현이 같은 경우는 컨텐츠 자체에 대한 설명만을 집중하고 여타의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승현이 같은 경우는 여타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는 것들은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 가장 중요한 뭐 컨텐츠 부분 그 무슨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또 이렇게 적은 그래서 서현이도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면 승현이 역시 한쪽으로 너무 뭐 한 거야? 기울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간이라던가 참가 인원이라던가 소요 예산이라던가 그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프로젝트 기간에다가
이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계획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무슨 단계, 그다음에 무슨 단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순서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하면 나중에 이제 평가 그 항목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평가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점검 평가였던 그런 항목들까지도 이 기획서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동아 보냈어? 네, 보냈어요. 음, 뒤에 조금 수정을 하긴, 아니, 좀 수정을 하긴 했는데. 잠깐만. 자, 동아. 유튜브 기획서 채널 소개 게임 방송 겸 애니메이팅 대상 주로 10대 영상의 평균 길이 게임 방송 10에서 15분 그림 10초에서 2분 소재 이유 평소 게임을 하는 것과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게 만드는 걸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계속할 것 같다. 소재에 대해 많은 게임 중 닌텐도 안에 있는 게임을 하며 TV나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며 소통할 것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면 일상에서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일상 동영상이나 살짝 병맛이 첨가된 창작 이야기를 써볼 예정이다. 목표, 내 채널을 보고 소소하게 웃고 넘기면 좋겠다. 구독자 최소 목표는 100명. 우리는 기간 2주에 한 번 번갈아 가며. 어, 자, 서윤이부터. 일단 어, 목표도 있고 또 이제 두 개나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저는 처음 봐가지고 조금 신기했습니다. 승현. 승현아, 마이크 켜고. 저보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잘 써서 이제 좀 저보다 되게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성이. 음, 일단 구체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한번 꼭 봐보고 싶은 채널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기획서를 썼는데 이제 그 동아의 기획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동아의 기획서는 이제 아까 그 누구야? 사업가, 소속사, 기획사 사장한테 보여줄 건 아니고 동아의 기획서는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이거? 부모님. 부모님한테 보여줘서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뭐해? 나 유튜브 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물론 뭐 부모 허락 안 받고 자기 알아서 하는 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봤을 때 왜냐면 뭐 그 동화 같은 경우는 구독자 최소 목표는 100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들의 사업적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만족, 취미 생활 이런 그 부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관련되어서 그 뭐야 기획의 목적 자체가 이제 대상 자체가 누구를 설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대상 자체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동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뭘 정해서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목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독자 목표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 이런 부분을 정한 것들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내용들을 뭘로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했고 소재 이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사업적으로 대외적으로 했을 때하고 대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내적으로 했을 때하고 좀 달라질 거고 대내적으로 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도 불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이것들과 관련되어서 이제 뭐야?
이 게임 방송과 애니메이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빠져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시장 조사, 현재 이런 게임 방송과 애니메이팅을 하는 유튜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면 그들은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 그들의 장단점은 뭔지, 그렇게 봤을 때 동아거가 갖는 방향은 뭔지라는 부분들에서 차별점은 뭔지. 근데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동아는 애당초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하면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획서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많이 떨어져. 자기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하는 어떤 그런 기업에서 보통 이제 기획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그 기획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목적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써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다고 생각이 들고, 그, 뭐야, 기획서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어?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그냥 간단하게 기획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있는 부분들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보고 기획서라고 얘기해서, 기획서 안에는 상품 기획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기획서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 같은 경우에 그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기획이라고 그런다. 기획의 정의. 그래서 이 기획은 여러분들이 꼭 이 기업에서만의 기획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됐는데 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건가?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기획하는 거야. 이 크리스마스 행사 기획, 또 기획서의 어떤 그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지. 또는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뭐야, 친구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 그럼 생일 파티를 기획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 무슨 뭐 장기자랑 대회나 뭐 이런 대회가 있다. 그럼 그 행사 자체를 여러분이 기획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분이 뭐 학교 체육대회가 있다. 그럼 응원단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 그걸 기획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기획이라는 부분들은 꼭 기업에서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획의 대상이 누구고, 이 기획을 하는 목적이 뭐고, 그리고 이 기획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자원, 사람이나 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자원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뭔지,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기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서 할 때 격식에 맞도록 구성하며 격식에 맞도록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획서가 이런 식으로 그 기본 폼이 있는데, 사실은 그 무슨 기획이냐에 따라서 그 폼들은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안에 구성 항목은 기획명, 아까 그 누가 승현이가 썼지, 시행 목적, 개요 및 추진 방향, 시행 후 개선점, 기획 기간, 소요 예산, 제안 및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뭐 안에? 기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쓴 기획서가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담고 있나를 봐야 되고, 기획서 중에 이제 출판 기획서라는 게 있어. 출판 기획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경우에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야. 옛날에는 자기가 처음부터까지 원고를 다 썼어. 그러니까 그 원고를 투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다 모여보고 읽어보고 출판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의 방식이 있어. 통째로 보내는 방식. 대부분 이제 그 소설 같은 경우, 문학 작품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 말고 요즘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이른바 출판 기획서를 쓰는 거야. 그렇게 많이 써 출판사에서 수많은 원고를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출판사에 먼저 이제 기획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건데, 이게 출판 기획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책 제목을 가지로 정하고 이게 어느 분야의 책인지,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는 뭔지,
기획 의도는 뭔지, 예상 독자는 누군지, 이 책의 핵심 콘셉트는 뭔지, 그 다음에 경쟁 도서, 이와 유사한 도서는 어떤 도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경쟁 도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경쟁 도서와 자기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책의 목차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마케팅을 포인트,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저자 소개, 이런 출판 기획서를 먼저 자기가 한 장, 한두 장 정도로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플러스, 그, 자기 전체 책의 한 10%나 20% 정도, 한 두 챕터의 글을 맛보기로 써서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이 출판 기획을 검토해가지고 자기 출판사와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이 책이 정말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팔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봐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출판 여부를 결정하고 작가와 이제 그 만나서 그 다음에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뭐 핵심 컨셉을 잡아놓고 뭐 시장 분석, 그래서 현재 어떤 책들이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경쟁 도서를 분석해 놓고 차별화 요소는 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몇 편의 글들을 자기가 그 맛보기를 이렇게 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출판 계약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자기의 그 경험 사례를 갖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 보여준 출판 기획서 같은 경우는 각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승현이 한 것과 비슷한 것들이 아이디어 프로젝트 기획서 같은 경우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 기획서, 그래서 이제 팀명이 뭐고 팀원 및 역할에서 아까 그냥 뭐뭐가 필요하다는데 그 안에 팀원들이 어떤 내용을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아이디어 주제, 그다음에 제안 배경 및 필요성이라는 부분에서 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가 시장 분석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다음에 유사 제품 현황 및 비교해 갖고 경쟁 제품에 관해서 부교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안 내용들이 나오고, 이 수행 방법,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끝으로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기획서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렇게 표로 작성해서 한눈에 보기 좋도록,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렇게 표로 작성도 안 하고, 아까 소연이가 그럼 PPT로 작성했어야 됐나요? 라는 식으로 해서 PPT 같은 거로 작성을 해서 결국은 그 눈에 확확 들어오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제안 배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책적 배경, 경제적 배경, 사회적 배경, 트렌드 배경, 기술적 배경, 제도적 배경에서 세분화해서 더 나누어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경쟁 제품의 기술 특허 분석, 뭐 고객 분석, 뭐 필요성, 차별성,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준비 상황, 기대 효과, 활용 방안, 뭐 개발 내용이 뭔지, 개발 목표는 뭐고, 개발 내용이 뭔지, 달성 목표, 달성 전략,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개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 일정표가 빠졌다고 했었는데 이런 일정까지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를 볼 수 있고,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 또 인원별로 역할 및 능력, 시장 분석,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표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그 기획서가 무슨 기획서냐에 따라서 이런 그 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이 기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고민의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또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기획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기획서를 쓰는 팁 해가지고 뭐 먼저 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써라. 다른 사람 중요한 걸 먼저 이렇게 우선에 써라. 그다음에 아까 뭐 줄과 줄은 띄어 써라. 그 눈에 띄는 문구로 간단하게 써라. 뭐 이런 그 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팁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쌤이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러분이 기획한다 했었을 때, 크리스마스 파티를 어디서 할 거냐,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그 장소를 왜 하필 거기로 정했느냐, 그 장소를 그 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참여 인원, 누구를 참가를 할 거냐, 그 참여 인원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날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 이번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뭐냐,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뭐 1차 회의를 하고, 초청장은 언제 발송하고, 그 다음에 뭐 파티장 누가 언제 어떻게 꾸미고, 마지막에 뭐 뒷정리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그 실행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서 역할을 진행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전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어땠었냐, 과거와 비교해서, 아니면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는 올해는 이런 컨셉,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담긴다라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기획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냥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이거 기획하는 거 머리 아파, 힘들어. 나는 그냥 나 뭐 하면 돼? 라고 해서 난 손발이 돼서 난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기획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게 너무 뭐한 거야? 뿌듯한 거야. 너무 그 가슴 뛰고 즐겁고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획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게임 기획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영화 기획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들은 각 요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을 그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서 학습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세우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기획이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획을 잘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살아가는 데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고, 여러분들이 기획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실행가로서 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기획하는 사람이 뭐 늘 기획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행자가 늘 실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획을 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자기가 실행자가 돼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그 기획의 역량들도 더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톡톡톡입니다. 책 제목이 톡톡톡, 소설책입니다. 선생님이 참고로 톡톡톡을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펑펑 울지 아니면 아니, 왜 울지? 왜 울었다는 거지 도대체? 하고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축구 또 언제 해? 금요일. 금요일 날 밤? 금요일 12시요. 금요일 날 밤 12시구나. 그래. 축구. 다음에는 누구 탓 안 할 수 있어서,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 이길 수 있을까요? 어때 같아? 우리 저기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자.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 내기했었나, 지난번에? 얘기 안 저번에 했었니? 안 했을걸요? 안 했나? 0대 0이었는데 아무도 한번 수성이 몇 대 몇? 1대 0으로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1대 0, 주성이. 동아, 저는 2대 0으로 질 것 같습니다. 2대 0으로 진다. 승현이, 이게 애들마다 해석이 난해해갖고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데 아마도 막 2대 0으로 2대 1, 3대 2로 이기거나 질 것 같습니다. 이기거나 진다. 2대 1, 3대 1 스코어는 아는데 이기고 지는 건 어느 팀이 이기는지 몰라. 서윤이는 2대1로 이길 것 같아요. 몇 대? 몇? 2대1. 2대 1. 그럼 좋겠다. 쌤은 1대 1 비기는 거에 걸겠습니다. 음,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